소멸시효가 지나고 나서 늦게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진짜 늦은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주장해야 내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법을 내 이웃처럼 느끼길 바라는 옆집 최면 최선의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정서가 강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왠지 빌려준 돈을 언제까지 달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을 못 믿고 독촉하는 것 같아서 내 돈 내가 받겠다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죠.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이런 격언을 남깁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얌전히 있으면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결국 소멸된다는 의미예요.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분쟁을 피하려고만 하다가 호구되는 겁니다. 법에는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채권별로 소멸시효 기간이 차이가 있으니 간단히 소멸시효 완성 기간에 대해 설명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권리 주장을 해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 한 사례를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소멸시효 기간이 과연 얼마일까? A는 사업상 돈이 급해서 친구 B에게 영업자금으로 2015년 1월 2일에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2021년 10월 7일까지 전혀 갚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이 경우 돈을 빌려간 A가 돈을 계속 안 갚을 때 B가 소송을 제기해서 빌려준 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상사채권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하는데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답은 돈을 빌려준 B가 A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려간 것인지를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지인에게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상행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사채무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했어요. 그러니 A가 돈을 빌린 이유를 모르고 사적으로 빌려줬다면 아직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길 수 있지만 만약 사업자금임을 알았다면 돈을 빌린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서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보다 더 짧은 소멸시효인 경우도 있어요. 소멸시효가 단기 3년 내지 1년인 경우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으로 목적으로 하는 채권, 공사에 관한 채권, 의사, 변호사, 변리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물품대금 등은 3년간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여관, 음식점 등 소비물의 대가, 아니면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에요. 전 코미디언 박명수 씨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때다, 이렇게 말했을 때 소멸시효가 딱 생각났거든요.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서 늦게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면 진짜 늦은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권리를 어떤 방법으로 주장해야 내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지 않을까요? 법원 등을 통한 절차를 생각을 해보면요. 재판상 청구인 민사소송,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일단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판결문 등을 받게 되면 단기 소멸시효도 전부 판결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돼요. 재판을 이겨서 판결문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도요 10년간 돈을 전혀 받지 못하면 또다시 소멸시효를 연장을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과 같이 복잡한 방법 말고 더 쉬운 방법은
물론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에게 채무가 있음을 승인받는 방법입니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상황이다. 이럴 때 돈을 빌려간 친구에게 너 내가 2018년도 1월 정도에 빌려준 1,000만 원 기억하지? 언제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요즘 힘드네. 이렇게 말했을 때 친구가 응 알지. 내가 올해는 꼭 갚을게. 라는 대답을 하면 채권자의 권리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채무 승인이 됩니다. 근데 말로만 하고 증거가 없으면 재판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는 꼭 녹음 내지 문자를 남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차용증이 있으면 더 좋겠죠. 아니면 매달 10,000원, 50,000원씩이라도 좋으니 조금씩 갚아달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해주면 내가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단돈 10,000원이라도 일부 변제를 받으면 이 역시 채무 승인이 돼서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이 돼요. 구독자 여러분,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거나 갚겠다는 말만 믿고 아무런 증거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여러분이 호구됩니다. 소멸시효 제도를 잘 알고 악용해서 버티다가 못 갚겠다고 하는 경우 의외로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호구되지 마시고 내 권리는 내가 적극적으로 찾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